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4.10 총선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5월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의 국정 현안과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읍 고창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당선인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먼저 총선거를 마친 소회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의 화두는 우리가 과거로 후퇴냐, 미래로 진보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정읍 고창 지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미래로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챙겨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선거 과정은 뭐 말 안장 위에서 편국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이제 선거가 끝나면 말 안장 밑에서 치국을 하는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차분히 정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구현돼서 시민들 삶,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선인께서는 21대 의정 활동들을 22대 국회에서도 연결성 있게 이어갈 수 있게 되셨는데요. 21대 이어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어서 이건 정말 다행이다 하는 우리 지역 현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21대 국회 때 10년, 20년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수공 과제들 해결하거나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방침을 확정짓는 이런 내용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대 때는 그런 과제들이 실제 이제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제대로 싹을 틔우고 잘 키워서 열매로 이렇게 귀착되는 이런 과정을 22대 국회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정읍의 경우에는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했는데 이게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또 신태인 도시가스나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이것도 이제 완공을 시켜야 되는, 완료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창의 경우에는 노을대교 확정했는데 노을대교가 빨리 착공돼서 실제 완공을 앞당기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물류센터 입주 문제라든지 또는 드론 통합지원센터 문제라든지 이게 중단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가는 이런 노력이 22대 국회에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저희가 오늘 이슈토크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주민들의 기대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될 이제 과제들이나 숙제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자, 22대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국가적으로 과제는 이번 총선의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 집권에서 2년 동안 초래된 여러 가지 국정의 난백상들 이걸 바로잡고 재유치에 정상화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원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그렇지만 뭐 단일팀으로 구성된 부분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요.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뭐 10분을 모두 민주당으로 이렇게 해준 내용에는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좀 제대로 해라 하는 기대가 있는데 일견 또 지적은 그렇게 하면 민주당의 독주만을 해서 오히려 균형 잡힌 그런 대변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300명 중에 10명 이거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네. 10명이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전북도의 발전을 제대로 추동하려면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역시 소수 약자인 경우에는
힘을 키우는 방법은 뭉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합해서 원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대응해야 될 것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외연을 좀 넓혀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우호 그룹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22대는 한 30여 분 됩니다. 그분들하고 협업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또 응원도 좀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한편으로는 단합하고 한편으로는 외연을 넓히고 또 민주당의 힘을 좀 받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을 위한 목소리 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정읍고창 지역의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선인께서 정읍고창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소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죠. 네. 그 지역 소멸까지도 나오는데 우리 지역 경제 또 농어촌의 재생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농촌 또 지역이 도시에 비해서 결코 낙후되지 않도록 더 심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보완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약속한 게 이제 국가 경기도 지금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네.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 경제 회복의 온기가 지역에까지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곁들여서 약자들이 살 수 있도록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약자에는 우리 농민들, 소상공인들 또 뭐 청년 또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경기가 어려운데도 실제 서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예를 들면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소극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바꿔내는 것 네.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당선 직후에도 이렇게 소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지방경제 회생에 집중하겠다. 이걸 가장 먼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윤준명 당선인께서는 어떤 방안을 그리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지역에도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뭐 지방 산업단지의 입주 여건도 좀 개선하고 또 산업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좀 확장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유치해야 될 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 고창에 이번에 입주하는 삼성전자 물류센터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고 또 우리 정읍 지역에는 융합생물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에요. 그게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안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호남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해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유인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농산어촌은 역시 도시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악화되거나 열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비하고 재생을 시켜서 도시에 견주어서 결코 경쟁력이 낙후되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읍 시민의 젖줄이라고도 불리는 동진강, 이 동진강 회생 프로젝트도 눈길을 좀 끕니다. 동진강의 관리 체계 그동안 좀 뭐 관리 주체가 다원화됐었는데 이걸 일원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어떤 취지의 공약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진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읍 또는 고창, 부안, 김제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강인데 사실은 농사에 꼭 필요한 우리 젖줄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치수 이수 기능을 계속 보강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강하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좀 더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친수 공간이 있다면 친수 공간을 재탄생시켜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동진강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하천 이렇게 각기 3단계로 나눠서 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용들을 정부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낙양보 제대로 재설계해서 물배분 제대로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유 공간을 친수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만석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읍천 위쪽으로 오면 정읍천 대교가 있는데 그 중간에 좀 파고 골프장을 좀 대규모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든지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챙겨서 정부가 중심이 돼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 뭐 이런 걸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명명하기에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는 동진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읍과 고창 모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내세우셨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농산어촌의 생활 구조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산어촌의 재생 또는 재구좌를 제대로 해서 뭐 빈집 정비 문제라든지 폐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하고 또 마을도 지금 면 단위가 한 40여 개 되는데 그거를 한 10개 이내로 이렇게 줄여서 거점 마을 형태로 좀 재편한다든지 또는 우리 농민들 또 어민들 농가소득 또 어가소득이 담보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니까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좀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병원 다니시기 좀 편하거나 이웃 동네에 가시기 편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내용을 해서 우리 농업이나 또는 어업이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지역들이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해안 철도 건설을 통해서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류 체계를 바꾸겠다라는 공약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 동해안은 철도가 있는데 서해안은 철도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호남권역은 서해안 축으로 철도가 없어서 그렇죠.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철도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 철도와 연계된 관광, 뭐 이런 것들에 뭐 소외감이랄까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보완하고 제대로 개선을 해서 철도 시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서해안에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서해안 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제가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은 좀 뭐 철도 내용을 가능하면 서해안 쪽으로 좀 붙여서 철도를 만들고 네. 철도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문제는 예비 타당성 문제가 이제 정부가 늘 심사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장벽이 돼서 못 해 왔던 게 과거여서 이번에는 한편에서는 2026년 5년경에 이루어지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보고 또 그것 때문에 담기가 어려우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예타를 면제시켜서라도 네. 우리 지역의 인프라 시설로서 또는 관광의 기반 시설로서 또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서 이렇게 철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공약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지역의 읍면동별로 일일 특화 공약을 약속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고 섬세한 정치를 펴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뭐 21대 때도 사실은 가능하면 국가적인 의제도 있고 또 지역 전체에 관련된 의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 단위별로 필요한 내용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꽤 많아요. 제가 토방청담 하면서 37개 읍면동을 다 돌았는데 그럴 때 또 마을 단위로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가서 이렇게 들으면 그 지역의 큰 거대 담론적인 사업 말고 지역별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해결해 주기를 요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 도의원, 시군의원들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최대한 분담하면서 협업해 나갈 거는 협업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읍면동단이 37개 읍면동이 있는데 37개 읍면동에 최소한도 그 단위에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업들은 리스트업해서 뭐 저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 군수하고 또는 도의원하고 또 시군의원하고 협업해가면서 정치적인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하나씩은 4년 내에 꼭 해결해드리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해결하면서 또 정치의 효능감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 단위의 일 특화 공약 네.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의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윤준병 당선인 22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앞두고 있는데요. 재선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번 의정활동 임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뭐 기대가 크신 만큼 더 무거운 중압감도 있고 더 잘해야 된다는 소명의식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초선보다는 더 잘하고 또 초선보다 잘하지만 초선이 가졌던 초심도 잃지 않고 이렇게 해내야 되는 과제가 22대 국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22대 총선의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내용들 국정심판 제대로 해내겠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뭐 이런 약속한 만큼 그 내용 제대로 하고 또 지역 과제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도 제가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게 늘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해 왔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된 내용 또 우리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현안들 특히 민생 문제들은 해결해 내면서 주민들에게 효능감을 드리는 이런 지역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읍고창 지역 주민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정치 제대로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낡은 정치 좀 바로잡고 국정 운영 제대로 가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 앞장서서 이렇게 해내는 윤준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뭐 정치는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윤준병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동반자가 돼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조직관리의 기본 원칙이 신상필벌이기 때문에 윤준병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응해서 잘 해나가면 박수도 좀 보내주시고 잘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따가운 질책도 좀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4년 22대 국회에서 윤준병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또 따끔한 회초리도 함께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해결사로서의 면모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국회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들 더욱더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정책과 대안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해 주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